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입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 그러면 b를 대입하면 f 라지 f b 플러스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를 대입하면 라지 f a 플러스 c가 될 건데, 이 둘을 그렇죠 빼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요 값을 빼기로 약속이 돼 있어. 그럼 실질적으로 적분상수는 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얘랑 얘랑 왜 같아? 한 부정적. 네, 그치. 그렇죠. 네. 하나의 부정적분에 똑같이 동일하게 대입이 되기 때문에 요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사용된 C가 서로 같다라는 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모양을 띠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정적분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를 할까요? 미분의 열형산? 그건 부정적분이 미분의 열형산이에요. 정적분은 그건 기하학적인 의미고, 정적분의 기본적인 정의가 있거든요. 함수값이 차. 함수값이 차요. 맞네. 다른 말로 변화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얘기해보자. 자, 정적분이라는 건 이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인 라지 f에서의 b에서 a를 뺐다라는 건 변화율이죠. 그렇죠? 변화율보다는 변화량이 맞는 표현이죠. 변화율이 되려면 분수가 필요한데 분모가 지금 없으니까 변화량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변화량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함수값의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라지 fx가 이 녀석의 한 부정적분이야.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녀석의 원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맞죠? 우리가 원함수를 미분하면 도함수가 되잖아요. 도함수를 적분하면 원함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봐봐. 우리가 이걸 풀라고 우리한테 던져줬어. 그래서 우리가 이차함수를 받은 거야. 여기다 이차함수 하나 넣을까요? 이렇게 이차함수 하나 딱 받았어. 그래 놓고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놨어요. 그리고 나서 요 식이 이제 fx야. 그런데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풀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아이를 뭐 할 거야? 적분을 하겠죠? 적분을 할 거야. 그럼 적분한다는 건 원함수로 돌아간다는 거겠지. 물론 이 원함수의 상수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함수의 위치를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y축으로 어느 만큼 이동했는지는 알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돌려보냈어. 돌려보냈을 때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올라오고, 얘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얘는 라지 fx거든요. 그러면 이 a라는 값을 쭉 땡겨오면 여기가 될 거고, b를 쭉 땡겨오면 여기가 될 텐데, 물론 그 값이 아니어도 돼. 상관없어. 그냥 한 예시 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함수값이 라지 f b가 a가 될 거고, 그렇죠? 얘는 라지 f b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라지 f b에서 라지 f a를 뺀 거잖아. 그렇죠? b에서 a를 뺐어.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둘의 함수 값에 뭘 구하고 있는 거야? 차를 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음수가 나오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양수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적분을 함수값의 차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를 고려하고 있어야 돼? 부호를 고려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적분을 계산하게 되면 A하고 B의 값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작은 거에서 큰 걸 뺄 수도 있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이 값은 함수값의 차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래프가 여기 있던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위치가 어디가 됐던 함수값의 차는 똑같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상수는 고려할 필요 없는 거고 단순하게 우리는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지만 뭐를 살려야 돼? 부호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야. 되셨나요? 이게 정적분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정적분은 무엇이다?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 그렇죠? 혹은 변화량. 그렇죠? A에서 B까지의 원함수의 변화량, 함수값의 변화량 이런 느낌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적분의 기본적인 성질들이 나와요. 자, 그 성질들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적분이라는 녀석은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복잡합니다. 진짜요.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게 끝나는데 기하학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모든 게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를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바로 기하학적인 의미를 먼저 얘기를 하고 기본 성질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가져가 볼게요. 제가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건 지금 교과서 버전을 먼저 설명하는 게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교과서 버전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제가 S, X라고 정의를 할 건데 얘는 무슨 얘기냐면 A부터 X까지 그리고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SX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냥 정의한 거야. 그냥 그런 것부터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새로운 녀석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녀석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저는 요만큼의 길이를 H라고 하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X 플러스 H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의 넓이를 필요로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요거 전체의 넓이를 필요로 하는 건데 여기의 넓이를 필요로 하는 거야. 여기 부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의 넓이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뭐라고 쓸까요? SX. 그렇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A에서 X 플러스 H까지의 넓이를 우리는 X 플러스 H라고 표기할 거야. 근데 거기서 나는 여기의 넓이를 필요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죠. 그래서 얘를 지금 빼주는 거야. 제가 원래는 보통 이거 설명 안 하는데 10번 보고 좀 자극을 받았어. 교과서 개념으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교과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야. 교과서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해보자. 제가 이제 얘가 여기의 넓이야. 맞죠? 요 도형의 넓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를 스몰 m이라고 하고 여기를 라지 m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는 이 넓이보다 어때요? 크죠? 왜냐면 이만큼 더 크잖아.
이 넓이보다는 어때요? 작죠? 왜냐면 이만큼 더 부족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식, 우리가 구해놓은 S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S의 X라는 요 녀석의 넓이는, 요 도형의 넓이는 파란색보다는 크고 빨간색보다는 작을 거예요. 맞죠? 파란색보다는 크고 빨간색보다는 작은데 그렇다면 파란색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사각형 넓이 MH M, H, 그치. 왜 밑변의 길이가 H라고 했잖아 처음에. 그러면 스몰 m의 H가 될 거고. 그러면 큰 빨간 녀석은 라지 m의 H가 되겠죠. 그러면 얘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고? 커야 되고. 얘보다는 작아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느낌이 와야 돼. 뭐 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 왠지 H로 나누고 싶잖아. 왜 H가 0일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H로 나누고 싶은 충동을 거하게 느껴야 돼. 그러면 정리되겠죠. 이렇게. 아, 이거 건드리면 돼. 이렇게. 자, 근데 얘 봐봐. 어디서 많이 봤다. 뭐 하고 싶어? H를 어디로 보내고 싶어? 아, 그렇지. 그게 느껴져야 돼. H를 0으로 보내고 싶으면 이게 느껴져야 돼. 그러면 이 똑같이 H를 0으로 보낼 거거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스몰 m 그리고 S 얘도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거고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H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얘는 뭐가 돼요? S 프라임 X가 되겠죠. 되셨나요? 네. 자, 이때 보자. H가 0에 한없이 가까워졌어. 얘랑 얘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같아지겠죠. 맞죠? 근데 생각해봐. 그러면 얘랑 얘의 값이 같아졌어.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여기로 다갔다는 건 아시죠? H가 0으로 가면 얘가 여기로 오는 거야. 네. 그러면 라지 m이라는 값이 스몰 m에 한없이 가까워져서 얘랑 얘의 값이 어떤 값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스몰 m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 S 프라임 X가 누구랑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근데 생각해봐. 제가 m을 이거 스몰 m이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돼야 합니다. 이렇게 했어. 돼야 안 돼? 되죠? 이 그래프 fx라는 그래프고 얘가 하나씩 가까워졌어. 그럼 여기가 뭐야? x지. 그렇지? x에서의 함수값이 스몰 m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돼야 안 돼요? 되죠? 돼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할 거야. 이 표현을 가지고 말을 할 거야. 자, 뭘 어떻게 얘기를 하죠? 지금 S는 요게 넓이거든요. 그렇죠? 그 넓이를 구하는 식을 뭐 했어요? 2분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함수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넓이를 미분했더니 함수값이 나왔네. 그렇죠? 그러면 함수값을 fx를 적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넓이가 나오겠죠. 이게 정답 문제입니다. 자, 다시 이 뭔 소리야 다시. 자, 말을 잘 들어야 돼. 자, 이거 잘 들어. Sx는 넓이잖아. 그치? 이 fx는 그래프야. 함수값이야. 그래프야. 자, 이 넓이를 미분했더니 fx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fx를 뭘 하면 넓이가 나온다? 적분. 이거 당연한 거잖아. 넓이를 미분해서 fx면 fx를 적분하면 넓이잖아. 아시죠? 네. 그렇죠? 지금 저는 부정적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냥 적분 자체의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를 미분하면 함수고
이 fx를 뭐하면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을 하게 되면 fx라는 녀석을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나온다? 넓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걸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물론 너희한테 이거 쓰라고는 안 하겠지. 근데 이제 정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좀 어렵게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넓이를 미분하면 함수 나온다. 함수 fx를 적분하면 넓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을 아까 적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fx를 적분했어. a에서 b까지 적분했어. 그래서 나오는 그 값이 실제는 함수값의 차이긴 하지만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그 도형,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 거야. 그렇죠? 되셨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야. 원함수로 가지 않고 이 녀석의 원함수로 가지 않고도 그냥 순수하게 얘가 왜 넓이가 되느냐를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지금 샌드위치 정리가 적용이 돼요. 그렇죠?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저 fx라는 녀석에서 저걸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넓이가 된다는 거. sx가 된다는 걸 교과서상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fx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적분을 왜 해요?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얘를 적분하면 왜냐면 양변을 똑같이 적분하는 거잖아. 똑같이 적분하면 라지 sx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fx를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야. 됐어요? 네. 이게 지금 여러분 수2 버전의 설명이야.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가볼게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옛날에 그런 얘기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토지 측량을 위해서. 그쵸? 직사각형으로 측량을 하기 시작했다. 그건 말씀드렸죠, 옛날에. 토지 제도가 뭐 옛날에는 이제 항상 뭐 호의 뭐 성인 남성인가 남자 숫자인가 그거에 따라서 부여하는 뭐죠? 전정이었나? 그리고 뭐 군포 대신에 군정, 황국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옛날에 막 별거 있었는데 일단 가장 기본은 뭐냐? 토지 면적에 대한 세율 부과예요. 그래서 토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어쨌든 정적분의 처음 시초긴 하거든요. 근데 오류가 너무 많잖아요.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직사각형의 폭을 최대한 얇게. 하지만 비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그걸 여기 적용시켜볼게요. 자, 저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야. 저거 곡선이 있네. 도대체 어떻게 넓이를 구할까?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고민했던 그걸 똑같이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일단 n등분을 하는 거야. 저 그래프를 n등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쪼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쪼갰어. 이런 느낌 쪼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의 간격은 뭐가 될까요? B마 A를 N으로 쪼갠 방식이에요. 네. 그렇죠? B마 A를 구멍 뚫고 하면 안 되는데. 지훈아, 너 미적 선택 안 했지? 했니? 했어? 그렇지. 당연히 좋아. 그런 거 좀 안 나와도 당연히 좋아. 지훈은 안 하잖아, 그렇지? 했어? 안 했어요. 국가가 미적 선택을 했어. 너 놀래가지고 아니 V 하고 있길래 했어요 이런 느낌인 줄 알고 뭐지?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수트 버전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수트 버전으로 갑니다. 자 요거는 이해하시죠? 네. 자 이렇게 했는데 봐봐.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럼 여기를 어쨌든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준을 내가 왼쪽으로 정할지 오른쪽으로 정할지가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왼쪽으로 기준을 정하면 이런 식으로 도형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왼쪽 이 녀석을 왼쪽 선을 기준으로 높이로 잡으면 밑변의 길이 어차피 n분의 b-a가 되는 거 맞고, 그러니까 이 높이를 설정을 할 때 왼쪽을 기준으로 높이를 설정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 버리는 부분이 생기죠. 네. 아쉽지. 네. 그러니까 뭐해? 난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뭐야? 더 많아. 그러니까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돼. 그쵸? 근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절반 기울기. 중점을 우린 뭘 배웠어? 평균면. 극한을 배웠잖아, 인간들아. 아. 금방 이미 여기서 살짝 건드렸잖아. 그러면 봐봐. 자, 우리가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할 때 실질적인 넓이가 요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인 넓이, SS라고 할까요? 이 앞에서 한번 보여줬으니까 실질적인 넓이가 이건데, 그러니까 A에서 B까지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요 녀석이긴 하거든요. 왜? 단체로 와가지고. 좀 신선했어. 우리 한 명이 왔다 가잖아. 그 여자애 한 명이 왔다 가잖아. 근데 애들이 와가지고 뭐 했어? 놀이터 갔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애들이 너무 많아서? 걔들 뭐 하고 왔어?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갔어요. 아,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왼쪽 파란 녀석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까요? 여기를 x0, x1, x2 해서 뚜루루루 가요. 그럼 지금 이게 n개로 등분돼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죠? xn이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럼 앞부분은 어떤 식의 연산이 적용이 되냐면 x0의 함수값에다가 이 밑변을 곱하게 돼요. 맞죠? 조금 단순하게 갈 거야. 복잡하게 안 가요. 이 빨간 녀석은 뒤에 있는 함수값에다가 얘를 곱하게 되죠. 네. 그럼 생각해봐. 앞에 있는 함수값과 뒤에 있는 함수값은 지금 계속적으로 요거 두 개를 계속 비교해봐도 계속 이만큼의 오차가 계속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럼 저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뭐야? 이 간격을 어떻게 하면 돼? 줄이면 되죠. 저 간격을 줄이는 방법은 뭐야? n을 어디로 넣으면 돼? 무한으로 넣으면 되죠. 그렇죠? 맞잖아요. 봐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이 녀석과 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얘를 하나씩 가까이 보냈어. 보여? 오차 보여? 그치? 이런 느낌인 거야.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 오차가 거의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0에 한없이 가까워진 오차가 존재하니까 이건 그냥 넓이라고 봐도 크게 틀림은 없겠다라고 보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잘 가라. 밝아져라. 안 밝아지네? 좀 밝아졌나? 오케이. 방금 너무 어둡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봐봐. 얘네들이 하나씩 가까워지면 x0의 함수값이나 x1의 함수값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같아지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높이 자체를 그냥 자연스럽게 무엇이라고 fx라고 설정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fxn이에요. 이거야. 그쵸? n의 값이 바뀌는 거야. 아니, n이 아니고 f의 xk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저기다 1, 2, 3 다시 대입하겠다는 거니까. 왜냐면 함수값이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바뀌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뭘 곱해요? 이 녀석을 곱해야 되겠지. 이게 뭐의 역할을 해요? 밑변의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가로의 역할을 하겠죠. 우리가 지금
직사각형 넓이 구하겠다는 거 이거 구하겠다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보자는 거지. fx k도 쓰면 안 되겠다. 너 헷갈려. fx. 자 이게 뭐의 역할? 함수값 높이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 네. 아 자꾸 구분문적법으로 나와서 구분문적법으로 가면은 너무 명확하긴 한데 복잡해져. 복잡해져서 지우는 인생에 쓸모가 없거든. 그게 하등에 쓸모가 없어. 다 그 단어도 의미가 없어. 상식. 상식도 필요 없어. 구분 부적법 몰라도 인생 사는데 아무 진짜 없어. 문과생들. 자, 그래서 딱 그냥 수트 버전으로 추격해서 말씀드릴 필요 없어. 그러면 봐봐. 이 사각형의 넓이라는 건 결국은 뭐야? 함수값에다가 뭐를 b-a를 n으로 나눈 이 값을 뭐 하겠다는 거야? 곱하겠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걸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해야 되잖아. 네. 맞죠? 그런데 우리 또 약속을 했어. n은 또 어디로 보내기로? 무한대로 또 보내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면 자 결국 써야 되네. 자 f에 x 플러스 k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시그마를 붙일 거야. 자 k는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그리고 n은 어디로 보내기로 했어? 무한대로 보내기로 했어. 혼종이야 혼종. 진짜 많아. 맞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렇죠? K는 1, 2, 3, 4, A부터 A 또 이렇게 바뀔 거고 이 값은 항상 일정한데 N의 값은 무한대로 보내는 상태인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밑변의 가로의 길이는 거의 0에 하나씩 가깝지만 어쨌든 존재는 하잖아. 그러면 이게 그런 것들을 언제 A부터 B까지 다 넣을 때, 더하게 때 그러면 결국은 이 녀석의 넓이가 나오겠지. 네.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정도가 한계야. 구분문적법을 안 쓰는 단계에서 이 정도 한계야.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여기서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을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S 라고. 그리고 A에서부터 S 너무 S 같다. 인트로 A에서부터 B까지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런데 겸사겸사 얘는 그냥 fx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왜냐면 이 의미가 A에서부터 B까지 쓰겠다고 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정했듯이. 그런데 그럼 얘는 어디 갔어? 지금 없지? 제가 dx. 얘가 dx야. 뭔데 간격스러워. 근데 제가 왜 dx야? 자, dx라는 녀석은 dx는 자 원래는 이 녀석을 우리가 델타 x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x의 변화량이잖아. b-a분의 n이 결국은 저 차이만큼의 델타 x잖아. 자, 이 아이의 역할은 n이 무한대로 가면 델타 x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네. 자, 델타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그 델타 x. 다시 델타 x의 값이 0으로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진 상태. 이것보다 더 줄일 수는 없는 상태. 그 상태의 델타 x를 우리는 무한소라고 부르고 무한소.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거야. 수학적으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상태야. 이걸 더 줄이면 사서. 그 정도. 더 이상은 줄일 수 없는 마지막 단계, 최종 단계, 최종 보스야. 그 단계까지 줄였을 때의 델타 x의 그 상태를 우리는 무한소라고 부르고 이걸 표기상으로 dx라고 표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시그마에 영향을 줘서 인티그럴로 바꿔준 거고 여기 아래와 위는 아래 끝, 위 끝으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K는 어차피 요 의미 안에 A에서 B까지 가겠다는 의미가 포함되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어졌던 거고 요 녀석이 델타 X인데 델타 X라는 녀석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이 상황 속에서 0으로 하나씩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넓이를 거의 오차가 없을 정도로 구할 수 있는 그 상태의 델타 X로 만든 그 녀석을 우리는 dx라고 표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치?
가로와 세로를 곱하는 저 직사각형 넓이를 A부터 B까지 다 구해서 더하겠다는 소리.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된 거다. 지금은 우리가 수치에 딱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거 넘어가 버리면 이제 미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안 돼. 그럼 이제 설명이 이게 1시간 반짜리라서 이것만 하자. 그래서 너는 아니고 딱 이 정도 느낌으로 수치에서 딱 이 정도. 자, 이거는 교과서 버전이에요. 이거는 교과서 버전이고 이거는 왜 인티그럴로 표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이야. 그래야 좀 거부가 안 됐어. 왜냐면 보통 이거 공부하는 애들 다 이거 왜 이렇게 써? 이렇게 쓰면 왜 이렇게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기로 약속이 된 거야. 흐름상으로.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전제를 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가지고 문제를 내지 못해요. 왜냐면 그 미적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미적분에서 구분구조법의 그 앞에 몇 퍼센트만 땡겨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하학적인 의미야. 첫 번째 이 녀석은 뭐예요? 이 fx를 적분하면 넓이가 된다는 걸 교과서 버전으로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 녀석은 그게 왜 이렇게 표기가 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기가 되는 이유와 여기는 이게 왜 넓이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우리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 아까는 우리가 함수값의 변화량 혹은 함수값의 차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정적분을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돼요. 정적분은 결국 뭐예요? 넓이죠. 그렇죠? 정적분은 결국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넓이가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하고 어떻더라?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정적분이 넓이이기도 하지만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기도 하다. 그러면 상황에 맞게 뭐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까를 고민하시면서 맞춰서 가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봐봐. 아까 우리가 이차함수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원함수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쭉 내려왔어.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그려졌어요. 됐죠? 자, 여기가 지금 A였고 여기가 B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C를 설정을 해놓고 근데 C 설정은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도록 한번 설정을 해봤어. 그래놓고 물어봐요. 얘가 fx야, 스몰 fx야. 얘는 라지 fx가 되겠죠? 그래놓고 물어봐. A에서부터 B까지의 fx를 물어보고 A에서부터 C까지의 fx를 물어봤어. 이제 해볼게요. 이게 쭉 따라 올라오면 얘가 라지 FA고 얘는 라지 FB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말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요 1번이거든요. 맞죠? 네. 그럼 내가 1번을 이제 계산해보려고 봤더니 라지 F 뭐에서? B에서 라지 FA를 뭐 해야 돼? 빼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결과적으로는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였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뺀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라는 건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잖아요. 함수값이 3대 부호가 반대야. 그치? 왜?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근데 자, 봐봐. 내가 요걸 계산해봤어. 요걸 계산하면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이때 주의할 게 있어. 봐봐. 여기가 B고 요 라인이 지금 뭐예요? 요 C 라인이 될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비율 관계 아시죠? 2대1 비율 관계. 그래서 요 자리가 라지 FC가 될 거야. 그럼 생각해. 이거는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연산상으로 보면 얘는 라지 FC에서 라지 FA를 빼게 되겠죠? 근데 C하고 A가 어때요? 같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요. 뭔가 이상한 거. 넓이를 구했는데 왜 0이 나와요? 근데 웃기지 않니? 넓이를 구했는데 마이너스 나왔잖아. 그치? 얘 마이너스 나왔잖아. 근데 넓이를 구했는데 자, 요 부분과 지금 여기를 2번이라고 하면 얘는 1과 2를 지금 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0이 나왔어. 이상해. 근데 이거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적분은 부호가 살아있는 넓이라는 얘기예요. 넓인데 부호가 살아있어. 말이 안 되잖아. 좀 어떻게 보면 역설이잖아. 넓인데 어떻게 부호가 살아있어.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해하기 편해. 그러면 뭐야? 뭐가 기준이야? 아까 우리 이거 넓이 구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x축 기준으로 잡았죠? 그런데 우리가 넓이 구할 때 뭐랑 뭐를 곱했어? 윗변 가로와 세로를 곱했잖아. 근데 세로가 뭐였어? 함수값이었지. 근데 함수값이 만약에 음수가 돼버려. 당연히 이 dx는 양수인데 dx는 양수지만 fx가 음수가 돼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음수에 대해 양수를 곱하는 꼴이니까 그것들 백날 더해봤자 결국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왜? 한계야. 태생적인 한계야. 정적분으로 넓이를 구할 때는 이게 함수값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다 보니까 함수값 자체가 음수가 떠버리면 애초에 넓이 자체가 음수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보자. 이 부분을 계산할 때는 x축보다 아래니까 함수값이 음수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음수인 애들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음수가 나오는 게 맞지? 근데 여기 봐봐. 얘는 함수값이 이제 양수로 바뀌었어. 얘는 음수인 애들이고 얘는 양수인 애들이야. 근데 그 둘을 더했더니 0이 나왔대. 선생님 근데 왜 0이 나와요? 봐. 얘랑 얘 차이랑 얘랑 얘 차이가 어때요? 같죠? 같죠? 넓이 보는 게 아니고요. 함수값의 차를 보자는 거야. 왜냐하면 정적분은 넓이이기도 하지만 함수값의 차이기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 둘의 함수값의 차와 이 녀석 둘의 함수값의 차는 같잖아. 왜냐하면 여기와 여기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의 차가 같으니까 당연히 둘을 더하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어떻게 돼? 사라지겠지. 맞죠? 그래서 얘는 0이라는 값이 나오는 게 지극히 맞아.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뭐야? 비율이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적분의 넓이를 제가 쫙 알려드리겠지만 그냥 이렇게 알려줄 거야. 이렇게 딱 그려놓고 딱 이렇게 놓고 자 여기가 뭐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래. 근데 여기 어딘가에 a를 잡았더니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를 더했더니 0이래. 또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넓이가 같대. 그러면 a가 얼마야라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2대 1 해서 7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래?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비율 관계죠. 그 비율 관계도 그렇죠? 원함수를 구해보시면 적분을 해서 원함수의 형태를 만들고 원함수에서 함수값의 차를 비교해 보시면 이런 비율 관계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다 외워야 돼. 결국 안 비쌉니다. 많지 않아요. 한 10명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다 외우면 돼. 사진을 찍던 외우던 뭘 하던 그냥 다 외워. 알려드릴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정적분이라는 거 무엇이기도 하고 자, 무엇이기도 하고 함수값의 차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호가 살아있는 넓이기도 해요. 근데 넓이는 fx의 넓이야. 함수값의 차는 라지 fx의 차이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fx의 넓이를 알고 싶어서 라지 fx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라지 fx의 넓이가 아니야. fx의 넓이를 이용해서 fx의 함수값이 아니야. 라지 f의 함수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 일단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